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경주 본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권우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널에서 다룰 기타 내용들 중 오래된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래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생각이면 자동화를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화에 컴퓨터 온오프와 컴퓨터 내 매크로 프로그램 실행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돼서 너무 느린 컴퓨터의 경우 자동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죠. 오래된 컴퓨터 업그레이드, 컴퓨터 청소, 케이스 내부 먼지 제거, 펜 윤활유 도포 및 서머 그리스 제도포. 케이스 내부의 먼지 제거를 하는 방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물과 세제, 칫솔 등으로, 건식은 솔, 압축 공기,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장기간 청소 없이 사용할 경우 컴퓨터가 열화돼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열화란 반도체나 전자부품이 열을 받아 가역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거나 비가역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 건식으로 했습니다. 펜 윤활유 도포, 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CPU, 램, 그래픽카드, 파워 스플라이 등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할 경우 망가져서 못 쓰게 됩니다. 보통 데스크탑의 경우 CPU, 그래픽카드, 파워 스플라이에는 따로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내부로 바람을 넣어 식히는 팬이 케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팬이 있는 곳에는 팬이 돌아가는 축 아래에 금속 베어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축 아래 베어링이 있는 부분이 뻑뻑하거나 축이 휜 경우 팬에서 소음이 나고 잘 돌아가지 않아 열을 잘 식혀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주기적으로 오일을 뿌려서 마찰로 인한 소음과 팬 회전 속도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오일은 집에서 쓰는 식용유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자전거 체인에 쓰는 오일을 썼는데 쿨러 오일이라고 따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서멀 그리스 도포. 마지막으로 CPU, GPU에 있는 기존 서멀 그리스를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도포해야 합니다. 서멀 그리스가 오래되면 쿨링 기능이 떨어집니다. 서멀 그리스는 저가형을 써도 무방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g에 1,000원 미만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서멀 그리스의 역할은 CPU의 메탈 캡과 쿨러 하부의 메탈 사이를 밀착시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좀 적게 써도 되고 떡칠해서 옆으로 세워놓으면 닦아내면 됩니다. 대부분 써멀 그리스는 열 전도도는 좋지만 전기 전도도는 낮아서 의도치 않게 묻은 회로에 시옷이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은이나 전도성이 있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g에 300원짜리에 은을 넣지는 않겠죠. 컴퓨터의 현재 상태 체크, CPU ID. 컴퓨터의 상태 체크 후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CPU ID, CPUZ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CPU ID라고 검색 후 다운받아서 실행해서 컴퓨터의 메인보드 모델과 현재 메모리 용량, 현재 바이오스 버전 등을 체크합니다. 메인보드 스펙 확인, 메모리 최고 용량, 그리고 슬롯 수, 그리고 SATA 버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PU-Z, CPU-ID에서 메인보드 모델을 확인 후 보드 스펙을 찾아서 메모리 슬롯 수와 최대 지원 메모리 용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SATA 버전을 체크합니다. 하드디스크는 SSD로 교체, SSD 구입 시 주의사항. SSD보다 PCIe의 NVMe 조합이 더 낫지 않냐? 결론은 SSD가 더 적합하다입니다. 비용 대비 속도 차이 체감이 크지 않고 오래된 컴퓨터의 경우 PCI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해도 버전이 낮아서 큰 효과를 못 봅니다. 게다가 체감상 속도가 SATA2나 SATA3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SATA 버전도 SATA3가 SSD 최대 지원 속도를 지원하는데 10년 넘은 컴퓨터의 경우 SATA2인 경우도 많습니다. SATA2와 3의 체감 속도 차이는 큰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가 아니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에이, SATA2밖에 안 돼? 사자.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SATA는 하드디스크 대신 교체한다고 해도 속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ATA 1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 컴퓨터들도 모두 다 SATA2입니다.
SSD 구입 시 저가형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D램이 있는 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있고 없고의 속도와 안정성 차이가 큽니다. D램은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러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대 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고 메모리 구입 후 메모리 용량업, 메모리 구입 시 주의사항. 중고로 메모리를 구입한 후 최대치 이하의 원하는 만큼 슬롯을 장착합니다. 만약 슬롯이 2개고 16기가가 최대 용량일 때 16기가를 원할 경우 최대 처리 속도를 원한다면 슬롯이 듀얼 모드 이상을 지원하면 일반적인 경우 16기가 1개보다는 8기가 2개가 더 빠릅니다. 램, 즉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것이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곳이고 어차피 램 용량에 관계없이 램에 저장하고 빼내는 속도는 같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채널 수를 늘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통에 같은 크기의 구멍을 2개 뚫는 것보다는 4개 뚫는 것이 물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D램은 삼성 시금치가 제일 좋습니다. 다 녹색이라 시금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 중고램 구입 시에 되도록 같은 회사의 제품을 쓰고 다이 확인 후 가능하면 A에 가까운 걸 구하고 양면, 단면 통일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다이라는 용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처음 생산하는 램의 경우 반도체 생산 라인의 공정들을 모두 안정화시킬 때 디자인상에서 메모리 하나의 면적을 좀 여유롭게 주고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야 불량률도 줄고 빠르게 안정화해서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정화가 되면 조금씩 면적을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생산 속도를 높입니다. 이때 A, B, C, D 등으로 램에 표기하는데 이걸 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양산 첫 단계 A가 수율이 제일 좋고 오버클럭도 더 잘 됩니다. 양면은 칩이 양면에 그리고 단면은 칩이 단면에만 붙어 있는 한 면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웨이프 한 판에서 양품 즉 쓸 수 있는 반도체가 몇 퍼센트나 나오느냐는 겁니다. 뭐 막 섞어 써도 성능에 문제가 없거나 고장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하면 통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램을 만들 때 각각의 메모리 셀을 1기가라고 딱 1024개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CPU도 마찬가지로 기본 셀을 용량에 딱 맞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좀 넉넉히 여유를 두고 만들고 그중 동작하지 않는 셀을 예비로 넣어둔 셀로 대체했습니다. 이때 대체할 셀들이 많으면 오버클럭을 해도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택배 물건을 분류할 때 예본의 분류함이 많을수록 처리 속도를 높여도 분류가 잘못될 확률이 줄겠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몇 개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iOS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및 설치, 먹통되면 롬 라이터로 복구. 가장 쉽게 무료로 컴퓨터 성능과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이오스 업데이트입니다. 개발사에서 첫 출시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찾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메인보드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입니다.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이때 절대 업데이트 도중에 전원을 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해도 안 됩니다. 그냥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벽돌이죠, 벽돌. 오래된 메인보드를 보면 별도의 칩에 바이오스를 프로그래밍 해두었습니다. 이때 롬 라이터를 이용해서 어, 컴퓨터에 정확한 바이오스를 다운로드한 후에 롬에 다시 라이팅을 해주면 됩니다. 저도 한번 먹통이 되어서 롬 라이터로 복구했었습니다. 롬 라이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몇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최적화, 램 및 CPU 오버클럭 및 기타. 이 부분도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컴퓨터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CPU와 램은 수율이 좋은 경우 오버클럭 시 안정적입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경우 수율은 복불복입니다. 음, CPU의 경우는 요즘 수율이 좋은 놈들을 미리 골라서 돈을 더 받고 팔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습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맥 등 OS에서 리소스 사용량 최적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윈10을 쓰는데 오래된 컴퓨터의 경우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들은 모두 XP에서 윈10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XP는 최대 메모리 주소 지원이 2기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2기가까지밖에 달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를 늘려야 할 경우
윈도우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윈10의 경우 보안이나 업데이트 등을 위해서 상시로 메모리나 CPU를 점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각 효과 등에도 많은 리소스를 씁니다. 별로 쓸 일이 없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최적화 전과 후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윈10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소개한다고 했는데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